점점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이 같은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소 올라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님,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거 온가족 드루킹 사건 아니냐,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이 댓글 부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가족 이름들이 다들 좀 특이한데 예. 그런 이름으로 이제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누군가가 올렸을 리가 없다. 이건 실제로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.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가족을 동원한 것이 맞다면 그 드루킹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. 드루킹 그 일당은 적어도 전문적이었지 않습니까? 예.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막 돌리고 그리고 그 드루킹 집단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, 그죠? 산채라고 하는 근거지도 있었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조직인데 이쪽은 그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, 예. 근데 만약에 동시다발로 그 가족들이 실제로 이런 그 실행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, 그거는 누군가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기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뭐 가족 중에 좀 누군가 한 대표가 잘 되길 바라는 분께서 나서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, 뭐 명백한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활동을 하신 건 맞죠. 네, 방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사실이 맞다면 이런 말씀은 전제 조건을 달긴 하셨는데 친한계에서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. 동명이인이 많았다, 8명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이종훈 평론가님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설마, 같은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는 예.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, 뭐 실제로 보면 이제 이름을 약간 이제 살짝 좀 표현을 잠깐 바꾼다거나 예.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쓰는 분들이 꽤 있긴 해요. 근데 거기는 네. 당원 게시판이라서 이게 그렇죠. 실명, 무조건 실명이라고 예. 하더라고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경우가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.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또 있을 수도 있죠. 다른 분들 동명이인 이제 예.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. 그렇긴 한데 이제 요는 그분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서서 한동훈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. 그렇게 보기는 좀 이거는 쉽지 않죠.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름이 한동훈 대표하고 똑같으니까 난 무조건 한동훈 대표 지지야. 이러기는 어렵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고, 이제 가족들 이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. 예, 사실은 이게 만약에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전개된 것이 맞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. 좀 낮은 거 아닌가? 가능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있긴 해 보인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가족 이름이 좀 특이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리도 없고, 또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차명인데 그걸 실명인 것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막 쓴다. 그런 것도 이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도 좀 이제 드러났으면 당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맞죠. 일단 알겠습니다. 주류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크게 다뤄지진 않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선 뜨거운 감자처럼 있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댓글 부대가 운용됐다,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면요, 본인이 그냥 뭐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정도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번호 인증번호가 오면 그걸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본인 인증이 어느 정도 돼야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아무나 들어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실 때 그냥 뭐 누구나 들어가서 남의 이름 도용해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절대 되지 않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도 집어내야 되고, 두 번째는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그 전화기로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집어넣어야만 게시글에 글을 쓸 수 있다는 점,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친윤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잖아요.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러면 비판글을 쓴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지 않습니까? 의심이죠. 물론 예. 아직은 모르겠어요. 예. 그게 한동훈 대표인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겠고요. 근데 이름도 특이하잖아요. 그러니까 성이 특이하시다 보니까 특이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많지 않은 그런
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어머님 이름도 그렇고 뭐 장인 장모 이름도 그렇죠. 그렇고 이런 분들의 이름을 보면 이게 쉽게 그냥 누가 조작하거나 이렇게 쓰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분명히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그 전화기로 인증을 받아서 글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가 그 정보를 알고서 글을 쓰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본인과 관련된 논란이 됐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. 왜 이렇게 조용하죠? 그것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동명이 이제 많다고 그랬지만 다른 그러면 네 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.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?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그냥 한번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내용이 크다. 제 예. 표현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